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과보존과에 근무하는 박정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래스 아이노머라는 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글래스 아이노머라는 용어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필러는 실리케이트인 규산염, 즉 유리 글라스이고 매트릭스는 이온 클로스링크드 폴리머로 여기서 유래되어서 아이오노머라는 용어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러와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글래스 아이노머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재료에 대한 화학적 용어는 폴리알케노익 또는 폴리알케노에이트 시멘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이 올바른 용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국가는 글래스 아이노머 또는 GI 또는 GIC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972년 A.D. 윌슨과 B. 켄트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고 최초의 GI 재료가 유럽에서 ASPA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판매되었습니다. 초기 제품들은 5급 병소에 사용하도록 추천되었고 트랜스루선시가 좋지 못해서 심리적으로는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트랜스루선시와 물성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수복 및 라이닝, 루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치과용 제품은 댄스플라이 ASPA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등장했고 빠르게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50년 이상의 역사 동안 글래스 아이노머는 접착용 복합 레진만큼 다양한 분야에 우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글래스 아이노머는 여러 번 개선 제품이 나오면서 매번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아이노머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임상가들이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와 복합 레진을 비교해보면 글래스 아이노머 개발이 복합 레진에 비해서 3에서 5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필러 크기, 더 나은 매트릭스 디자인, 또 기타 여러 가지 변화가 처음에 복합 레진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글래스 아이노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글래스 아이노머가 복합 레진과 경쟁이 되었으나 잠재적인 유용성이나 개선의 속도 등에서 글래스 아이노머는 충분히 빠르게 개선되지 않아서 많은 마케팅 전투에서 복합 레진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글래스 아이노머는 소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수복제와 이장제 및 간접 수복의 시멘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용한 ART 수복물로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1972년 A.D. 윌슨과 B. 켄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최초의 GI 재료가 ASPA라는 명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실리케이트 시멘트의 트랜스루선시 그리고 불소 방출의 장점하고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치질과의 화학적 접착 그리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의 장점을 합친 재료로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의 글래스 아이노머는 신미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표면도 매우 거친 표면을 가졌고 세팅 시간도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성이 약해서 마모 저항성이 매우 불량했고 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취약했으며 핸들링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추후 포뮬레이션을 변화를 주었는데 타르타릭 애시드나 좀 더 반응성 있는 애시드를 첨가하기도 하고 파우더와 리퀴드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패키지 방법을 개선하기도 하고 강도를 위해서 메탈 성분을 첨가하기도 하고 레진 성분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디피케이션 하면서 물성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장점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치질과 화학적으로 접합하고 불소를 오랫동안 방출하면서 치질과 열팽창 개수가 유사하고 생체 적합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단점은 수분과 건조에 매우 민감하고 물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프랙처 터프니스, 프랙처 스트렝스, 마모 저항성이 모두 낮습니다. 레진과 비교 시에 글래스 아이노머의 시멘트는 신미성이 레진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글래스 아이노머의 적응증으로는 직접 수복용으로 사용 시에는 스트레스 베어링 에어리어가 아닌 5급이나 루트 캐리어스, 간혹 3급 와동에도 사용되고 유치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터널 프레퍼레이션 시에도 사용되는데, 터널 프레퍼레이션 수복물이라는 것은 마지널 리치를 파괴하지 않고 형성된 MO 또는 DOE 수복물입니다. 또한 ART 수복에 가장 추천이 됩니다. ART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ART는 아트라우마틱 레스토레이티브 테크닉의 약자입니다. 이 술식은 즉각적인 치과 치료가 불가능한 제3세계 나라에서 만연한 우식증을 퇴치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만연하게 충치가 있는 환자들에게 우식을 파내고 파우더 리퀴드 재료를 섞어서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와동을 막아서 임시수복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치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로 후지나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재료는 불구소를 방출하고 치아 구조에 대해서 우수하게 밀봉할 수 있었고 파열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으며 쉽게 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환자가 일반 치과 클리닉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임시치료였습니다. 12에서 18개월 정도는 거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 재료가 예상보다는 더 잘 사용되고 종종 3, 4년 이상의 훌륭한 내구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의사는 이제 ART의 재료인 이런 글래스아이노머 후지나인을 과거의 아말감과 복합레진의 대체제로 간주하였고 그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WHO는 충치로 인해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방어선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AR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RT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치과 관련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환자를 앉힐 만한 특별한 장비 없이 지역 학교와 같은 많은 공공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미러, 익스플로러, 헤드램프, 믹싱 패드, 매트릭스 스틱과 같은 가장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되고 매우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T 적용 덕분에 후지나인은 글래스아이노머의 주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응용 분야가 매우 많기 때문에 범용이라는 용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즈죠. 유사한 다른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후지나인 시리즈 제품이 현재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글래스아이노머의 적응적으로는 간접수복물이 루팅 시멘트로 많이 사용되고 라이너나 베이스로도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보험이 되는 수복 재료로 많이 선택되는데 코어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연구치에서 응령을 많이 받는 스트레스 베어링 에어리어입니다. 1급이나 2급, 4급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물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아색 직접 수복 재료를 분류하자면 글래스아이노머와 레진 모디파이드 글래스아이노머, 콘포머라 불리는 폴리애시드 모디파이드 컴포지트 레진, 컴포지트 레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글래스아이노머와 컴포지트 레진 사이에 이들 중간체 성격을 지닌 레진 모디파이드 글래스아이노머와 콘포머가 존재하는 것이죠. 글래스아이노머는 전통적인 산연기 반응으로 세팅 반응이 일어나고 RMGI는 레진 성분이 함유되어서 글래스아이노머의 산연기 반응 외에 레진 재료의 광중합 혹은 화학중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콘포머와 레진은 레진의 폴리머 중합으로 세팅이 일어납니다. 좀 더 구분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글래스아이노머는 대부분의 경우 점점 복합 레진처럼 진화했습니다. 이 도표의 하단의 중앙에 있는 글래스아이노머에서 시작해서 이제 표준적인 이런 소수성 복합 레진을 나타내는 오른쪽 상단의 모서리를 향한 재료의 진화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아이노머에 대한 첫 번째인 실질적인 변화는 강화 충전재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말감 합금 분말을 기존 글래스아이노머에 혼합해서 금속 강화, 메탈 모디파이드 GI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혼합물을 미라클 믹스라고 불렀고 일부 진료에서 치과용 아말감을 대체했습니다.
이 재료는 빌드업 또는 코어 대안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MMGI, 메탈 모디파이드 GI의 또 다른 버전은 보강 필러로 세라믹 코팅, 썰맷이 있는 금속 입자를 추가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코어 재료로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레진계 성분인 주로 해마와 광개시자와 함께 추가되었을 때 전통적인 GI에 대한 주요 단점이 극복되었습니다. 이를 RMGI, 레진 모디파이드 글래스 아이노머라고 합니다. 이 재료는 광중압이 가능해서 초기에 높은 강도를 달성하고 GI가 세팅하는 과정 중에 하이드로겔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화학적인 GI 경화 반응은 RMGI에서도 여전히 함께 진행됩니다. 콘포머는 GI의 화학적인 경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불소 방출하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글라스, 즉 GI 글라스를 필러 입자에 포함한 복합 레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리 경화된 글래스 아이노머 입자를 콘포머에 혼합하여서 지오머를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은 일반 복합 레진과 비교 시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용도별 분류는 타입 1, 2, 3로 나누기도 하는데 타입은 루팅용이고 타입 2는 수복용이고 타입 3는 라이너와 베이스용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구성물은 크게 파우더와 리퀴드로 나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파우더는 이온이 풍부하고 쉽게 유리되는 칼슘 알루미노 플로로 실리케이트 글라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퀴드로는 폴리알케노익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퀴드가 애시드, 즉 산이라서 보관과 유통기한의 연장을 위해서, 즉 반감기를 늘리기 위해서 요즘은 리퀴드에 해당하는 애시드를 냉동 동결 건조시켜 가지고 파우더에 함께 첨가하고 실제로 리퀴드로 공급하는 것은 워터와 약산의 아크릴릭 애시드를 섞은 리퀴드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류에도 보셨지만 여기에 레진 성분을 첨가해서 RMG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시멘트의 파우더와 리퀴드는 주로 징크 옥사이드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글라스 이 두 파우더와 포스포릭 애시드와 폴리아크릴릭 애시드인 리퀴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는 실리케이트 시멘트의 파우더인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글라스하고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리퀴드인 폴리아크릴릭 애시드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는 두 가지 전통적인 치과용 시멘트 제품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케이트 시멘트는 분말 부분에 기여를 했고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는 액체 부분에 기여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재료의 최상의 특성을 결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리케이트 글라스의 분말 입자가 포스포릭 애시드와 용액과 반응하면 실리케이트 시멘트가 형성됩니다. 이 실리케이트 시멘트는 우식을 예방하는 수복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용해가 쉽습니다. 계속된 용해는 항상 얼룩 같은 것을 흡수하고 변색된 거친 표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으로 매우 불리해서 최종 수복재로 사용하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는 징크 옥사이드 분말 입자와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용액의 반응으로 형성됩니다. 이 시멘트의 특성은 산성인 액체 용액이 상하질이나 상하세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거의 없는 그 모레큘이 큰 분자로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펄프에 덜 자극적이었고 생체 적합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세팅된 재료가 강했습니다. 또한 그 용액의 카르복실 기계가 치아 표면의 칼슘 이온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수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래스 아이노머의 세팅 과정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세팅 과정은 폴리알케노익 애시드에서 유리된 수소 이온이 파우더의 글라스 표면을 어택을 하면서 글라스의 내부에 있는 양이온들을 용출하게 되고 리퀴드의 카르복실산의 음이온이 이 용출된 양이온인 칼슘과 알루미늄 이온과 함께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솔트 염을 만드는 과정이 이 경화되는 세팅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모식도를 보면 글래스 아이노머의 용액인 폴리알케노익 애시드로부터 유리된 수소 이온이 분말을 어택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양의 이온들이 용출되고 카르복실기와 산염기 반응하면서 매트릭스 K를 만들고 불소가 유리되는 과정을 다른 모식도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는 수용액 상태로 존재합니다. 반응한 결과물은 하이드로겔입니다. 또한 친수성입니다. 안정적이려면 일정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제거하면 킬레이션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치아 구조의 수분한 상태, 킬레이트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강도 및 심리적 측면에서는 단점입니다. 하이드로겔은 일반적인 복합 레진처럼 소수성인 이런 재료처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분은 빛을 굴절시켜서 글래스 아이노머 색상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글래스 아이노머는 복합 레진이나 세라믹의 뛰어난 트랜스루선시를 얻지는 못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파우더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산에 잘 용해되는 칼슘, 플로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글라스로 구성되고 입자 크기는 한 4에서 50 마이크론 정도로 그라인딩 되어 있습니다. 불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강화의 장점이 있지만 트랜스루선시를 떨어뜨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외에 방사선 불투과성을 위해서 스트론튬이나 바륨 등과 같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파우더는 이처럼 이온이 용출이 잘 되는 글라스로 구성되어 있고 실리콘 디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칼슘 플로라이드,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소디움 플로라이드,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등과 함께 이런 가루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한 예시로 어떤 모 회사의 글래스 아이노머의 분말 구성 비율을 보면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성분이 실리콘 디옥사이드이며 그 다음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순입니다. 리퀴드를 살펴보면 아크릴릭 애시드, 이타코닉 애시드, 말레익 애시드와 같은 약산으로 애시드 코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팅 반응의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르타릭 애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반감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산들을 동결 건조시켜서 파우더에다가 넣고 리퀴드는 워터나 희석된 타르타릭 애시드로 공급하는 언하이드러스 시멘트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리퀴드는 아크릴릭 애시드, 말레익 애시드, 이타코닉 애시드 등 여러 산이 섞여 있는 폴리 애시드입니다. 타르타릭 애시드는 핸들링을 향상시키고 워킹 타임을 연장하고 초기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첨가되었습니다. 레진 모디파이드 글래스 아이오노머인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GI 파우더와 리퀴드 구성 성분 외에 리퀴드의 복합 레진 성분인 해마가 첨가되어 있고 광개시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우더에도 라이트 액티베이티드 카탈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경화 반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글래스 아이노머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산염기 반응으로 세팅 리액션이 일어나고 RMGI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염기 반응도 일어나지만 레진 성분의 첨가로 인해서 광중합 반응도 일어나고 레진 중합의 자가 중합 반응도 일어나기에 트리큐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전통적 글래스 아이노머의 경화 반응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의 파우더와 폴리애시드의 리퀴드가 만나면 하이드로겔 염을 만들게 되고 수분이 중간 산물로 사용됩니다. 경화하는 단계에 따라서 이온 용출 단계, 하이드로겔 단계, 다중염 겔 단계로 구분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서 경화 과정을 용해 과정, 겔레이션과 경화 과정, 성숙 과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모식도로 보면 파우더와 리퀴드가 만나서 용해한 이후에 겔화 과정, 성숙 과정을 거쳐서 경화가 일어납니다.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해 과정입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파우더와 리퀴드가 혼합하게 되면 리퀴드에 있는 폴리애시드가 파우더의 글라스 입자를 표면을 어택하게 되고 이때의 글라스의 20-30%가 용해하게 되고 글라스 속에 있는 칼슘, 알루미늄, 불소 이온들이 용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출된 양이온의 리퀴드에 있는 카르복실산이 만나서 산염기 반응이 시작되면서 하이드로겔 염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글라스 입자들과 형성된 매트릭스 사이에 확산의 기인한 어디진이 발생하면서 매트릭스의 부피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온 용출 단계라고 부르며 폴리애시드의 수소 이온에 의해서 글라스 표면이 공격을 받으면 이온들이 용출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용출된 이온 중에서 칼슘 이온이 가장 도미넌트, 우세하게 되며 초기 경화에 주로 역할을 하는 이온이 됩니다. 용출된 이온 중에서 불소 이온은 NAF를 만들게 되고 이 NAF는 형성된 매트릭스 안에 묶여 있지 않고 매트릭스 밖으로 용출되어서 불소를 방출하는 글래스 아이노머의 항우식성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겔레이션과 경화 과정입니다. 앞선 과정 동안 형성된 염들이 침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칼슘 및 알루미늄 이온이 계속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폴리애시드 사슬에 결합하고 크로스링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초기 경화를 담당하고 초기에 용출된 칼슘 이온이 더 쉽게 획득되고 사용되어집니다. 임상적으로 표면의 경화는 4에서 한 10분 안에 형성됩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그 다음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바인딩하면서 결합합니다. 파우더 글래스 입자 표면에 실리카 겔이 형성하게 되면 파우더 분말을 매트릭스에 결합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용출된 불소 이온은 매트릭스에 결합되지 않습니다. 즉 불소는 용출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하이드로겔 단계라고 하며 칼슘과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서로 중합체 사슬에 묶입니다. 점차 점도가 증가되고 경화가 유발되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물리적 성질이 강한 그런 특성은 가지지 못하고 아직 약하고 특히 습기에 매우 취약하므로 바니싱이나 본딩 에이전트 등으로 경화 중인 매트릭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이제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칼슘 이온이 초기 경화에 역할을 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알루미늄 이온이 점점 더 폴리애시드 체인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로써 폴리애시드 체인 사슬이 더 단단한 교차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알루미늄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이 쉽게 획득되지는 않습니다. 반응된 매트릭스 염이 점차적으로 하이드레이션 되면서 좀 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글래스 아이노머가 강화되어서 이제 물리적 특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폴리솔트 겔 단계라고 부르며 매트릭스의 느린 성숙이 일어납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이 시기에 이제 더 우수하게고 더 강하고 덜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면서 글래스 아이노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성숙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글래스 아이노머 수복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 동안 탈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경화가 완성될 때까지 매트릭스를 본딩 에이전트 등으로 보호하면 더 좋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경화되는 과정에 따라서 용해 과정, 계열화 과정, 성숙 과정으로 그 과정을 도식한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이온 용출 단계, 하이드로겔 단계, 다중염 겔 단계로 구분해서 도식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글래스 아이노머는 파우더와 리퀴드가 혼합된 이후에 용해 과정, 겔화 과정, 성숙 과정을 통해서 경화하게 됩니다. 경화 반응이 완성되면 크로스 링크된 폴리솔트 매트릭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그 실리카 하이드로겔로 둘러싸인 미반응한 분말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록실과 불소 이온 같은 작은 이온들은 매트릭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트릭스 속에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시간에 따른 이온의 반응 정도와 양인데 초기 경화에는 칼슘 이온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루미늄 이온의 결합 반응이 칼슘 이온보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의 경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우더인 플로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글라스와 폴리애시드가 혼합되면서 세팅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글래스 아이노머가
치아에 접착하는 기본 메커니즘도 같은 원리입니다. 폴리알케놀릭 애시드가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침투해서 치아 속에 있는 양이온인 칼슘 이온과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치아와 결합하게 됩니다. 글래스 아이노모어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 계면에서 이러한 산염기 반응이 계속 지속하게 되고 주경화가 되면서 치아와 결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모식대에서 보시면 슬라이드의 왼쪽 구조물이 치아입니다. 폴리애시드의 수소이온이 분말을 어택을 해서 알루미늄 실리틱에 입자해서 칼슘과 알루미늄 이온들을 용출하게 됩니다. 용출된 양 이온에 리퀴드에 있는 카르복실 음이온이 결합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서로 산염기 반응을 하고 이때 치아에 있는 칼슘 양 이온과도 카르복실산이 결합해서 치아와도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칼슘 이온이 우세하게 결합하게 되고 후반기에는 알루미늄 이온이 우세하게 되면서 경화가 진행됩니다. 이때 매트릭스에 있던 불소 이온은 외부 환경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이드로겔 내에서 규산 네트워크가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식도 역시 치아에 글래스 아이노모어가 접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동 내의 글래스 아이노모어가 치아에 어떻게 접촉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치아의 범낭질과 상아질에 모두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만 범낭질 측이 무기질이 훨씬 더 많고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글래스 아이노모어의 재료학적 소개와 일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래스 아이노모어 레스토레이션 파트 2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